아들을 월드클래스로 만들기 위해 무려 18년을 바친 아버지. 그 냉혹한 사랑의 진실. 인생이란 여정에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중에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바로 손흥정이라는 한 아버지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을 키워낸 그 아버지의 철학 속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냉정하리만큼 엄격했던 그의 교육 방식,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사랑의 역설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흥정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축구 선수의 꿈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대리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것은 기술보다 먼저 인성이었습니다. 축구를 잘하기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천이었습니다. 손흥정은 축구 선수 출신으로 한국 대표팀의 꿈을 꾸었지만 무릎 부상으로 일찍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축구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자신의 열정을 이어갔고 특히 아들 손흥민에게 그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육 방식은 일반적인 부모와는 달랐습니다. 손흥민이 12살 때 손흥정은 아들에게 공을 차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기본기를 가르쳤습니다. 땀을 흘리며 운동장을 뛰게 했고 체력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노는 동안 손흥민은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손흥정의 첫 번째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기본이 단단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손흥민에게 이는 때로 잔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은 공을 차며 즐거워하는데 자신은 그저 달리기만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손흥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것은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한 결과만을 동경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초 과정을 건너뛰려 합니다. 하지만 견고한 기반 없이는 어떤 성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손흥정의 두 번째 철학은 인내와 절제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게임기를 사주지 않았고 TV 시청 시간도 제한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통제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 방식을 비난했습니다. 아이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손흥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기 절제에서 온다. 청소년기의 손흥민은 이런 아버지의 교육 방식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흥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그만두고 싶다면 그만둬도 좋다. 하지만 그것이 도피가 아닌 진정한 선택이어야 한다. 그는 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번째 철학을 발견합니다. 선택과 책임의 균형입니다. 인생은 무수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손흥정은 아들에게 어떤 선택이든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며 그 결과 역시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손흥정의 네 번째 철학은 겸손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점점 유명해지고 주목받기 시작했을 때 그는 아들에게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거나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 집에 돌아와 냉정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런 교육 방식은 때로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손흥정은 아들이 세상의 찬사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함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공할수록 더 낮은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손흥정의 5번째 철학은 실패를 통한 성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한 번은 손흥민이 중요한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를 비난했고 손흥민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때 손흥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은 시도했기 때문이다.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공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손흥민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는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실패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손흥정의 6번째 철학은 과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경기에 임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의미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만 집착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가치를 간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감은 결과가 아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흥정이 아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7번째 철학입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코치, 팀원, 심지어 경기장 관리인에게도 항상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태도였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활약하며 세계적인 스타가 된 지금도 그는 경기가 끝나면 항상 관중들과 상대팀 선수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성과보다 팀원들과 팬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언급합니다. 이런 태도는 손흥정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손흥정의 8번째 철학은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불안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동양 철학의 무심 상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잡념 없이 오직 현재에 몰입할 때 우리는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 중 보여주는 집중력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골을 넣은 후에도 실수를 한 후에도 빠르게 그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경기에 집중합니다. 이런 능력은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도 과거나 미래에 매달리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더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손흥정의 9번째 철학은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항상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해지고 부유해져도 본래의 자신을 기억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에게 충실할 때 찾아옵니다. 손흥민이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진정성 때문입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도 일상에서도 변함없이 겸손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손흥정의 가르침이 단순한 말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손흥정의 마지막 철학은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항상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도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안주하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성공한 후에도 더 큰 무대인 프리미어리그로 도전한 것은 이런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도전 정신은 우리 삶에서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성공했다고 새로운 도전을 멈춘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성장과 도전의 연속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손흥정의 철학은 단순히 축구 선수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손흥민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손흥민이 2019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에서 혼자 사고를 넣으며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기량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18년간 아들을 지켜본 한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손흥정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좋은 선수가 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이 말 속에는 그의 교육 철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단순히 성공한 축구 선수가 아닌 인격적으로도 존경받는 인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손흥정은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노력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항상 더 많은 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갈 때 손흥민은 아버지와 함께 추가 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때로는 아들에게 가혹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진정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엄격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손흥정의 교육 방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당장은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병역 혜택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손흥정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더 겸손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정은 아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손흥정의 교육 철학은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함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손흥정과 손흥민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어떻게 그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삶의 지혜를 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 참된 교육의 본질, 그리고 사랑의 깊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손흥정이 아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어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손흥정의 철학은 단순히 아들 하나를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선택과 도전 앞에서 손흥정의 철학은 하나의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인내하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과정을 중시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현재에 집중하고 진정성을 유지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손흥정이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손흥정과 손흥민의 이야기는
그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성장과 사랑에 관한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단단하고 깊은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손흥정이 아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성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